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소영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본 스릴러 영화 해빙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극중 주인공의 불안감에 사로잡힌 연기가 너무 과장돼서 연극적으로 느껴졌고, 이야기 전개 또한 주인공인 승훈의 내면 상태를 따라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인물들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져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관객은 한 인물의 시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때, 즉 주인공과 관객, 자기 자신을 일치시킬 때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한 추론과 결과를 더 잘 납득하게 되는데요. 아마 영화 해빙이 주는 지루함의 원인은 관객들 자신이 주인공의 또 다른 인물들의 불명확한 행동들에 의해 자기 자신과 동일시해서 공감을 하기도, 또 완전한 악역이 등장해서 그를 비난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도 어려워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재미있게 보지 않은 영화임에도 이렇게 리뷰를 하는 이유는 다른 리뷰와 인터넷을 참고해서 다시 영화를 이해해 보았을 때 감독의 의도가 영화로 잘 구현되지 않았다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영화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화의 등장인물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승우는 서울 도심에서 운영하던 병원의 파산으로 부인과는 이혼 준비 중이며, 한때 미제 연쇄살인사건으로 유명했던 경기도 화성의 한 병원으로 취직해 있는데요. 내과 의사로 수면 내시경을 하는 중 의식 없는 환자들의 잠꼬대 같은 다양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육점집 부자가 있는데요. 성근은 주인공 승훈이 새들어 사는 건물의 주인으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아버지와 재혼한 부인, 그리고 이혼한 첫째 부인으로부터 얻은 아들과 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인은 필리핀 국적으로 아들이 6살 되던 해에 집을 나가 행방불명 되었다고 합니다. 미연은 승훈이 새로 근무하는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남자친구에게 고가의 핸드백을 선물받아 매번 들고 오는 가방이 바뀌는데도 승훈에게 묘하게 호감을 표시하는 인물입니다. 수정은 파산한 승훈과 이혼 절차를 밟는 와중에 실종이 된 아내이죠. 마지막으로 전직 형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조경화는 주인공 승훈을 둘러싼 살인사건의 비밀을 풀고자 그에게 접근하는데, 이상하게도 자신의 선배인 정신과 의사 남인수와 똑 닮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줄거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병원 파산 후 이혼, 한때 미제 연쇄살인사건으로 유명했던 경기도 화성의 한 병원에 내과 과장으로 취직해 있는 주인공 승우는 자신이 새들어 사는 건물 주인의 아버지가 수면 내시경 중 가수면 상태에서 내뱉은 살인 고백 같은 말을 듣고 그들 부자를 의심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도시에서 다시 살인사건이 시작되고 자신을 만나러 왔던 전처가 실종이 되면서 경찰이 찾아오는 등 우리의 주인공 승우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나의 위치로 인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서 재구축되고 우리는 이를 현실과 같다고 생각하지만 엄연히 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바라보는 현실이 왜곡되면 왜곡될수록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어 결국은 그 잘못된 선택에 앞으로의 운명을 맡기게 되죠. 주인공인 승훈이 살인을 하고 현실을 잘못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어쩌면 비극은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사채업자 여사장의 살해와 아내 살해로 검거된 승우는 속으로 이런 말을 되뇌이죠. 나는 함정에 빠졌어. 너무나 정교한 함정. 맞아. 내가 정육식당에서 구르는 머리를 본 순간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야. 나는 죽이지 않았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야. 절대 아니야. 한편으로는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틀린 소리이기도 하죠. 우선 전 부인인 수정을 살해한 적은 없으니까요. 주인공 승우는 병원 경영 악화로 사채를 끌어다 썼고 이자 대신 사채업자에게 프로포폴을 정기적으로 주사해 주었었죠. 그런데 그 사채업자 여사장은 약물 쇼크로 인해 죽어버렸고, 의도치는 않았지만 살인을 저질러버린 그는 사실을 은폐하고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몸통은 토막내어버리고 여자의 머리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승우는 사채업자 여사장을 죽인 살인범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전 부인인 수정은 그와 말다툰 뒤 차로 향하던 그녀를 치매 노인이지만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범이기도 한 정노인이 돌로 내리쳐서 죽여버린 것이었죠. 저는 영화를 보고 라쇼몽 효과가 떠올랐는데요. 하나의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기억을 뜻하는 말로 인간 기억의 불확실성과 기억의 주관성을 이야기하는 말이죠. 이 주관성은 개인의 이기심에 기대어 있는데요. 이 이기심이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을 의미하며, 즉 사람은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해 각자 자신이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기억을 하게 되는데, 이게 꼭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 서로가 나름대로의 개연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 기억의 주관성에 있어서의 장점이라면 심리적으로 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또 단점이라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축소화시키게 되어서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도덕적 해이 혹은 거짓이 진실을 먹어버리게 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승훈 주변 사람들 진술에 의하면 한결같이 승훈은 이상한 사람일 뿐입니다. 첫째로 승훈은 프로포폴 중독자였습니다. 병원에서 점심을 먹지 않은 이유도 그 시간에 약을 맞기 위해 대신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던 것이고, 주사 자국 때문에 긴팔만 입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아내 수정은 히스테리를 부리는 나쁜 아내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돈 때문에 위장 이혼을 했을 뿐 실제 둘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정이 승훈을 찾아왔던 날 화를 내며 돌아갔던 건 자신의 모습에서 죽은 사채업자 여사장을 보는 환각을 경험하고 몰래 다시 프로포폴을 주사하는 남편의 모습에 진절머리가 나서였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정육점집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일러 공사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정육점집 안주인, 또 같이 술 마셨던 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승훈이 사라졌었고 그 다음날 보니까 칼이 2개가 없어졌다고 진술하는 정육점 주인 성근, 또 마지막으로 아파트 상가 공터에서 승훈이 어떤 남자, 알고 보면 사채업자한테 맞고 있는데 눈이 마주쳤었다며 처음부터 승훈이 이상했다고 말하는 정육점집 아들이 있죠. 네 번째로는 수면 유도제, 즉 프로포폴 중독이었고, 자신을 쫓아오는 승훈이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고 생각해 강목을 휘둘러 기절시켰다고 고백하는 간호조무사 미연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경환 경사입니다. 조경환은 승훈이 즐겨있던 추리소설 작가의 이름으로 실존하는 인물이 아닌 승훈의 환상을 함께 조작하고 합리화시키는 인물로 승훈이 만들어낸 허상의 인물입니다. 약물 중독과 살인에 대한 죄책감으로 만들어낸 인물인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조경환 경사는 이상하게도 승훈의 의대 선배이자 정신과 전문의이자 아들의 대부인 남인수의 모습을 많이 닮았습니다. 하지만 승훈은 이런 주변 사람들의 주장에 반박하며 말하죠. 자신이 정육점 창고로 간 이유는 정육점 부자의 살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이어 횡설수설하며 술 마시고 사람 머리를 가져왔다. 조경환 형사에게 난 감금됐었다. 정노인이 수면 내시경을 할 때 살인 고백을 했다. 간호조무사도 실종된 거다. 등등. 결과적으로 자신의 살인죄에 더해 다른 죄들마저도 다 덮어쓰게 된 승훈입니다. 미연은 여전히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빼돌리고 있으며 실제로 아내인 수정을 죽인 건 정노인이니 말이죠. 이 영화는 한강의 얼음이 본격적으로 녹는 3월에 가장 많은 시체가 떠오른다는 기사에서 모티프를 얻었다고 합니다. 첫 아이디어는 수면 내시경 중 많은 환자들이 무의식 속의 진실을 이야기하더라는 유튜브 영상에서 얻었다고 하고요. 해빙이라는 영화의 제목도 얼음이 녹는다는 뜻으로 여기서 착안했다고 하죠. 본래 생각했던 제목은 푸른 수염으로 여러 명의 아내를 살해한 연쇄 살인마와 그 비밀의 방문을 열게 된 아내의 이야기인 샤르페로의 잔혹동화 푸른 수염에서 따온 제목이었고, 지금도 영어 제목은 블루비어드라고 합니다. 낯선 이들의 존재는 그 자체로 공포입니다. 치매에 걸린 정육점집 아버지,
즉 정노인의 아내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문에서부터 성근의 필리핀 국적 전처도 어느 순간 갑자기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는 이야기까지, 게다가 자신에게 지나치게 친절을 베풀며 자꾸만 접근하는 성근의 태도는 의문스럽기만 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역시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성근의 현재 아내 미숙의 태도는 부담스럽기가 짝이 없고,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미연은 끈적하고 노골적으로 자신에게 호감을 내비칩니다. 승훈의 주위를 맴도는 정체불명의 남자인 조경환 경사는 또 어떻고요? 안정적 삶이 붕괴된 충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승훈의 입장에서 낯선 곳에 낯선 사람들이란 존재는 그 자체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일터뿐만이 아니라 집까지 낯선 불안과 공포가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감독이 영화를 통해 이야기하고팠던 것에 대한 인터뷰를 발췌해 왔습니다.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렇게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그 시기를 통과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보다 심화되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이미 무너졌고, 한 번의 실패는 영원한 계층 추락으로 이어져 그 어느 때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람들의 영혼을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인 이 영화를 통해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어떤 불안을 포착해보고 그것으로 인해 확인하게 되는 인간의 본성까지 다루어 보고자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측면은 첫 번째로 치매가 와서 인지 능력이 떨어졌음에도 살인하는 본능만은 습관처럼 남아있는 정노인의 모습을 통해서도, 두 번째로는 프로포폴을 몰래 빼돌리는 자신의 불법 행위를 들키지 않기 위해 호감을 빙자하여 승훈을 감시하는 간호조무사 미연의 모습을 통해서도, 세 번째로는 같이 술을 마신 날 승훈이 가져간 칼 2개가 자신들이 살인할 때 쓰인 도구라서 혹시 그것이 증거물이 되면 검식 결과를 통해 자신과 아버지가 살인을 저질렀음이 밝혀질까봐 어떻게든 칼을 되찾으려고 하는 성근, 마지막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에 이르게 되고 자신의 경험을 정육식당 부자의 경우에 대입해 자신이 무고하다고 확신하는 승훈, 이 4사람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는 완전한 악도, 완전한 선도 그려내지 않습니다. 해빙이 주는 이 모호함에 대한 당혹감은 등장인물들도 우리 관객들도 진실이 무엇인지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에 있죠. 누가 진짜 살인자이고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알 수 없고, 심지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주인공 승훈마저 어쩌면 자신이 저지른 일인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영화는 완전한 악을 그리지 않습니다. 무자비하게 살인을 저지르는 치매 걸린 정노인도 살인의 전리품인 반지를 며느리에게 건넬 정도로 얼핏 봐선 본인 가족들에겐 그 살인하는 습관만 빼면 꽤 괜찮은 할아버지죠. 연쇄 살인범이나 사이코패스는 아마 조선시대에도 있었을 겁니다. 영화 해빙의 경우 그러한 수년한 악에 대한 이야기를 바닥에 깔고 있지만 현실에 떠밀린 중산층의 범죄라는 측면에 더 집중합니다. 중산층 범죄야말로 우리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죠. 계층 간 이동이 힘들고 2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전만큼 잘 살지 못할까봐, 이전의 위치를 유지하지 못할까봐 그게 불안하고 두려워서 죄를 짓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가치관의 전락입니다. 경제적 계급이나 돈으로 환산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가치의 척도로 삼지 않으려는 윤리관의 전락이 가져온 문제들이 참 심각합니다. 일례로 해빙의 승훈에게 일견 동정이 가긴 하지만 그는 결코 눈처럼 하얀 사람은 아니죠. 가치관이 무너진 우리 사회의 몰락하는 중산층이 결국 자신의 밑바닥을 보게 되지만, 그러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슬픈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의 내용이자 우리의 현실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선과 악으로 구분되는 단순한 이분법적 문제가 아니며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죠. 영화 속에 처음에 제가 지적했던 영화 해빙이 주는 당혹감은
진실을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누가 진짜 살인자인지 또 피해자인지 알 수가 없고 심지어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주인공 승훈마저 어쩌면 자기 자신이 저지른 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또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관객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불친절한 영화인 것이죠. 헤빅은 마치 한자를 해석한 그대로 얼음이 녹으면 진실이 곧 드러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얼음이 녹으면서 더 복잡해지는 사건의 양상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당연히 보는 우리 관객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복잡해지니 말이죠. 하지만 이 복잡하고 불편한 이야기가 현실을 시사하는 바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극 중에서 주인공인 승훈과 정육점 주인인 성근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승훈 왈, 저는 추리소설을 좋아해요. 답이 있으니까요. 성근 왈,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이 있다. 멋있네요. 라는 봄이 온다고, 물이 녹는다고, 진실이 드러나기에는 우리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고 주인공 승훈도 또 다른 영화 속의 등장 인물들도 일견 동정이 가긴 하지만 결코 눈처럼 하얀 사람은 아닙니다. 영화가 주는 불편감과 이해가 가지 않는 인물들의 모습이 오히려 더 현실을 현실답게 반영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영화 소개 마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